매주 월수금 11시에 하는 안녕한가 저녁에 안전 빵빵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 소개해 주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혼밥을 너무 많이 하시고 방콕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혼밥 대통령, 방콕 대통령이다. 뭐 나온 거 보니까 뭐 빅데이터 보니까 확실해요.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국당의 이제 정책 연구소죠. 통계를 해봤어요. 사실 이제 요즘 학계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을 많이 합니다. 빅데이터는 이제 컴퓨터 발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17년 5월 10일부터 작년 말 12월 31일까지 통계를 해봤습니다. 600일 동안이요. 그렇죠. 600일 동안에 160일 동안 26.6%입니다. 4분의 1 이상이 공식 일정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제 연차를 또 21일이나 쓰셨어요. 그렇죠. 20일 참 많이 쓰셨습니다. 1년 사이 연차 20일을 쓰셨으니까 20일을 빼고 139일 동안에 공개가 안 됐어요. 공개가.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이럴 때 가장 분노한 게 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나는 모든 내 일정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지 다 공개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정의 4분의 1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때 어디를 가 있었는지.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전직 대통령과도 맞물 문제인데 몰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그것 때문에라도 본인이 밝힌다고 했는데 밝히지 않고 4분의 1 이상을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대체 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뭘 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궁금해요, 진짜. 지금 박용승님께서 슈퍼챗으로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2,118분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 피스키님께서 겨우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냐고. 네, 3분의 1 지났습니다. 네, 그런데 베일에 쌓여있는 대통령이고 정말 청와대라는 그 빅캐슬에, 그러니까 블루하우스 캐슬에 스카이 캐슬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600일 동안에 정말 그 대통령은 흔히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한 분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포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나 부통령 해보니까 이거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 일이다. 야당하고 또 전화하는 일이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600일 동안에 1,800끼를 먹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 공개 식사는 100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혼자서 그다음에 그 골방에서 먹었는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나 만나기 싫어. 그리고 나 피곤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식사 스케줄을 안 잡습니다. 우리 그 일개 국회의원들도요. 어떤 때 저도 조찬을 2번, 3번 간 적이 있고요. 저녁 식사도 그 지역구 돌다 보면은 5군데로 다니는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일개 국회의원이 이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600일 동안에 1,800끼 가운데서 단 100끼만 이렇게 공개 일정을 잡느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전 세계에서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에 82%가 그러니까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다 비밀입니다. 진짜 북한에서 내려온 뭐 아무개하고 밥을 먹었는지 김영철이하고 한 번 먹었는지 5번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 일정이 이른바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경제 일정, 민생 일정이 2배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병문안을 가느라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이 택시 기사분이 이제 제가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 광화문부터 강남까지 왔는데 이 광화문의 대로변에 있는 그 가게들이 다 비었다. 강남의 청담동 사거리도 지금 임대가 쫙 있다 이러면서 너무 무섭다. 이 IMF 때보다 더하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청와대만 태평성대인 것 같다. 나도 오늘 너무너무 벌이가 적어가지고 죽겠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북한 일정에만 이렇게 올인을 하고 있느냐.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끼, 1,800끼 가운데서 100끼만
우리 이제 아침 뺐다 칩시다. 그럼 그렇죠. 1200끼 가운데서 100끼만 아니 아침도 외부하고 먹어야죠. 그럼요. 저요. 저 정말 한낱 정말 듣보잡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니, 왜? 듣보잡 국회의원이 겸손이 점심 과해요. 때 2번 밥 먹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12시 정리해 놓고 1시에 가서 그렇죠.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녁도 2끼는 뭐 기본이에요, 사실.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사실 많이 만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지금 일정을 보면은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국정 오바마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공화당으로부터 공격을 덜 받았던 게 틈나면은 당시 공화당 의원들 불러다가 네. 밥 먹이고 식사했습니다. 또 틈나면은 국회를 찾아갔어요. 국회를 찾아가가지고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죠. 공화당 의원들 만나가지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야당 의원들 만난 몫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을 만난 게 86건인데 여당이 60건, 네. 야당이 26건이고요. 그렇죠. 정말 자꾸 외부인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0끼를 외에는 누구랑 먹었는가. 그냥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만 네. 전체 일정, 공식 일정 가운데서 네. 북한 관련 일정은 33건. 근데 가장 어려운 대통령이 챙겨야 될 경제 관련 일정은 18건. 그러니까 북한 관련 일정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경제 관련 일정이.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 대통령님 제발 울산도 가보고 거제도도 가보고 구미도 가보십시오. 그런데 그 후에 저희 방송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연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제 현장을 가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재난을 막겠다 해놓고 재난 현장에 3번밖에 안 갔습니다. 3번밖에 안 갔어요. 그 많은 일정 가운데서.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대통령은 북만 보고 있다. 네. 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북쪽만 보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일정상의 통계 보니까 명백히 드러나 버렸어요. 어저께였으면은 네.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대통령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혼밥 하십니까? 그러지 않고 요즘 혼밥 하슈? 이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걱정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뭐 같이 일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딱 안 봐도 견적 나오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강금실 씨라든가 뭐 몇몇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같이 일하면서 확실하게 파악했다 이겁니다. 아, 지금도 2099분이 네, 함께 네.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네. 중요한 거는요. 이 대통령이 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2144건 가운데서 청와대 안에서의 일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75%. 네.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1181건은 여민관에서 네, 그러니까 네. 비서들하고 같이 속닥속닥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102건은 아예 관전에서 네. 이러고 무슨 뭐 국민과 함께하는 뭐 더불어 대통령이냐 뭐 일정을 확 하는 뭐 광화문 대통령 제가 보니까 광화문 대통령으로 안 한 이유가 지금 이렇게 청와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괜히 뭐 국민의 뜻과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개뿔 그냥 청와대에서 그냥 꼭꼭 숨어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네. 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양준혁 씨도 진짜 기가 막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양준혁 씨하고 이름이 같으네요. 정말 이상한 나라다 이러는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 총선 모드로 쫙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이거 보지 않고서 그냥 지방 사업 그냥 막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부부가 막 당협위원장 막 쌍으로 만나고 이거 대통령이 지금 이럴 때입니까? 그 문제 좀 정리를 네.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많이 그래 왔는데 대통령이 정당인인가 아닌가 여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선거 앞두고 어느 지역까지 어느 당 지지판을 하면요.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지금 당협위원장들 모았어요. 그럼 네. 관련 발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선거법 위반이니까 처벌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문제에 관한 명백한 정리가 돼야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발언했다가 탄핵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대통령이 저는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의 원외위원장들 데려다 밥 먹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현재 공무원 문재인과 당인 문재인과의 역할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 영부인께서 네. 또 여성 당직자들 한 100여 명을 데려다가 또 밥을 먹였어요. 참 그래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을 갖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 그르다는 판단을 좀 유보하겠어요. 왜?
과거의 보수 대통령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그 양준영님께서 이 북한에다가 석유 준 거 이거를 덮으려고 지금 뭐 손석희고 손혜원이고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거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제재가 확실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양준영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시선을 돌리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그레이스 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렇게 여성 당직자를 네. 끌어모으고 네. 저는 물론 이제 서석희 선수를 저도 응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법치 사회고 재판에 이제 가게 되고 이러는데 그 김정숙 여사가 또 뭐 편지를 보내고 초록색 목도리를 주고 그래서 또 이 서석희 선수는 초록색 신석희, 네. 신석희는 참 네. 죄송합니다. 신석희 저기 선수는 이렇게 목도리를 하고 이제 외국 가고 이런 것도 어떤 점에 있어서는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서 과정 어차피 그 이제 조모라는 코치는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법치 사회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심석희 씨한테 이제 그건 네. 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내는 양식을 보고 제가 어제 네. 방송 보고 웃었어요. 네. 야, 청와대 사람 참 돌대가리다. 자, 편지라고 청와대에서 공개를 한 게 딱 보니까 상장이에요, 상장. 응? 네. 거기 딱 보니까 청와대에서 주는 임명장 주는 딱 그 포맷으로 딱 두 페이지가 돼 있습니다. 그걸 네. 공개를 했어요. 이건 누가 그러면 당장 누가 보더라도 써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도 보셨겠죠? 상장 넣는 틀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양면을 벌써 임명장 넣는 틀에다가 게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는 참 깜짝 놀랐습니다. 날짜 쓴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나 그런 직함이라는 거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날짜 쓰고 김정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을 쓴 거 보고 야, 이건 누가 써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쓴다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는 거기다 그게 직함이니까 그래서 야, 저건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 직접 썼다면 대통령 부인이 본인의 위치에 대한 정리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정리란 거 이 글을 왜 쓰는가. 그리고 또 본인의 위치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압니다. 청와대에서 왔다 하면. 그런데 그걸 쓰는 거 만약에 또 참모를 써줬다면 이건 참 관료적인 발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쓴 양식, 또 형태, 공개한 양식, 그다음에 마지막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란 말 보고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김정숙 이거를 김정숙 여사가 직접 썼다는 거에 한 표 걸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관료지적 사고방식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가끔요, 제가 일본에서 이제 그 장관 부인들, 일본에서는 대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부인들이 남편 명함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나카무라 대신 집사람 뭐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자기 이름 얘기도 하나요. 나카무라 대신에 아무개입니다. 네. 가나입니다. 아내입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이 김정숙 여사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문재인 이 명함 갖고 다닐지도.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 김정숙이라고 쓸 정도면은요. 근데 대통령은요. 네. 명함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만들 수 있죠. 왜냐하면 영부인 명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은 공식 직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제가 때문에. 재밌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제 명함이요. 높은 사람일수록 대통령은 명함이 없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관들은 명함에 사무실 번호밖에 없습니다. 네. 국정원장 보니까 명함에 이름만 써 있더라고요. 제가 명함 쭉 받아보면 명함 차이가 네. 있는데.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명한 일하겠죠. 모 씨가 대통령 만난 다음에 명함 한 장 따주시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모 씨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네, 자 그런 점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혼밥 방콕,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여성 당직자까지 부부가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다분하다. 이게 이 세 번째 주제의 결론 되시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네 번째 주제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 주제 다뤄달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유한국당 웰빙 좀 제발 좀 벌어라. 네. 이번에 그냥 웰빙 단식으로 이렇게 단식도 아닌 다이어트로 망신당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